뭐 주민대책위 주장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는 둘이 나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제 마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또 죽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왜 그 주민대책위와 또 마을인의 그 주장들이 정말 옳지 않았는가 이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6일 날 바로 그 심사 전날이죠. 금천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요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환경 조직에서 민간단체 설립을 주도해서 어역 강변단체를 만들어 민간 위탁심사에 응모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이제 대책위는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위탁 공모에 응모할 단체 구성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입을 종용했다. 그리고 공모에 응모한 단체가 법인도 아닐 뿐더러 공조된 단체이고 이 과정을 이제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입에서 현 위탁단체인 마을인 교육은 100% 안 된다. 가능성 0%라는 얘기가 공공하게 나돌고 있었다. 자, 구청이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충동질시키고 있다. 자, 누가 이제 그 이간질시키는지 이따가 조목조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오늘 기자회견은 특정 단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구청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짜고 치는 과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이제라도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형법까지도 이제 금천일에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형법까지 하시면서 이제 사실 뭐 공무집행 방해죄 위반 가능성도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심사 전날에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자, 진행은 아마 그 보니까 주민대책위 주장의 요지를 보면 크게 한 7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또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주민대책위의 그 이번에 불공정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짜고 쳤다라고 하는 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뭐 경쟁단체가 법인단위 국조된 단체라는 주장 이것부터 해서 이제 그 조목조목 그 반론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대책위에다가 요청할 내용들, 주민대책위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주민대책위 공개 토론을 요구했는데 결국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지성센터에 계시다가 이제 그 관계되어 있는 분들 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들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청 합치도정관 김현신이라고 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선정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대상이 되어 금천 구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씀입니다. 부디 이 자리가 진실이 밝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일부 단체의 상여수단이 아니고 사리사욕이 없는 진정한 마을 민주주의를 바라는 금천구와 금천구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 자리에 오신 금천구 주민 여러분, 지역신문사 기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 그 마을공센터 위탁 심의가 매우 불공정했고 그래서 대책위는 금천을 공정하게 라는 캠페인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게 대책위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공정한 금천을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는 사단법인 마을인이고 또 사실 사단법인 마을인이 주도한 주민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인과 주민대책의 행위와 또 사단법인 마을인에 이사하고 있는 이성호 국장의 그 기사를 보면 이건 꼭 선거 전에 의혹 기사를 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대책에서는 그 전전날 구청장실에 무조건 들어와서 청장 나오라고 해서 주변의 시선을 끌고 또 심사 전날 다수가 나와서 집회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 뭐 아니면 말고식의 확인도 안 된 기사를 금천에서 내보냅니다. 자, 그 요지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주민들은 혹세무민해서 이것을 혼탁하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추후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구청장은 이제 마을공동체 위탁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 구청장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과정 없이 재계약을 하던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단체를 새로 선정하든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공모 과정이 없는 재계약이 아니라 다소 힘들고 분란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 과정을 통한 위탁 선정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단법인 마을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센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자의적인 판단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마을 사업의 독점화 경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점화 경향성을 이 지도부가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것들이 저는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2년 차부터 나타났던 도덕적 매너리즘입니다. 이거 역시 지도부 역시 제어할 리더십도 또 의지도 없다는 게 제가 과정에서 경험했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민선 7기 마을 사업의 주요 공약인 마을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나 청년의 문제도 또 근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을 여기서도 이제 저간의 경험으로 보면 사단법인 마을인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경험적 판단이었습니다. 마을인이 공모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상관없지만 여하튼 다른 단체 진입을 차단하는 공모 과정이 없는 재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이 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주민대책에서 제기했던 왜 그 관련도 없는 공문이 왜 나오냐라고 하지만 이거 이제 부정 정책 담당 연구원으로서 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했는지 좀 이해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적 판단이 잘못됐는지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민의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들과 이 일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작년에 있었던 그 국민의결에 관련돼서도 아울러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경과 보고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평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날요.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2위탁 공고를 이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고 과정이 시작되게 됐고요. 11월 5일 위탁업체 공모 선정의 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에 있는 구성의 다수가 포함된 주민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무런 약속 없이 구청장실에 난입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공모 신청 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인의 운영위원 김성정 등이 포함된 주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사단법인 마을인의 구성원인 금천위에서만 보도를 하였고요. 이 사실을 이는 11월 7일 열릴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11월 7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심의에서 사단법인 마을인이 위탁업체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에 11월 14일 금천구청 흡초조정관 김현신 구정연구원 이율로가 근본 문제에 대해 공개 공론장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토요일이죠. 공개 공론장을 재차 요구하게 됩니다. 11월 17일 제안한 공개 공론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11월 18일 17시 오늘 19시 금천 1번가에서 금천 구민과 지역 언론인들을 모시고 입장을 밝힐 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아마 그 경과는 이 정도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언급은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구청 그 민선 7기에서는 그 마을 민주주의에 대한 확장성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청년 문제, 사회 문제 해결 등의 지금의 이제 그 1기 그 마공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마을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개선해야겠다는 이제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약 사업이었죠.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이제 마공센터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인의 안지성 센터장님하고 그 몇 분께서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재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의 위탁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그 일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없는 일방적인 재계약보다는 다양한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 부합하고 마을 민주주의에도 발전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들에게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공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그 요청에 몇몇 단체들이 응하여 이번 공모에 응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측근 공무원이 단체 구성으로 다녀서 가입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구청장의 권력남용과 부당한 개입으로 주민을 사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주민을 을로 만들고 길들이고 있다라는 그 기자회견이 심사 전날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책임 당사자로서 과연 그 민선 7기의 마을민주주의 정책이 과연 대책위가 말하는 것처럼 오만한 것인지 그리고 불공정했는지 서로 오만하고 불공정했다라면 누가 더 오만하고 불공정했는지 그리고 과연 행정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이번 행위의 정당성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사실은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무산된 마당에 일단 저희가 준비한 논지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대책위의 주장의 요지는 저기 잘못된 거 하나만 계속 명칭을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사단법인 마을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성호 마을인 기자님은 이사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의 이사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성 단체로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구성 단체라는 게 뭐죠? 구성 단체는 여기는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결성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소속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속 단체에 속해 있긴 합니다. 예, 그 조심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민대책위 주장 요지예요. 법인도 아닌 급조된 단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 11월 6일날 부천기사에서 보면 그 응모한 단체가 법인도 아닌 급조된 단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나오는 점이고 이제 주장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 조건의 문제인데요. 저희 신청 자격에 보면 2년 전에 저희 공모했던 자격 요건이라며 2년 후에 나왔던 조건이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공고문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을 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의 단체, 서울특별시의 주소지를 둔 기관, 정치, 종교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아니라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조된 단체라는 주장. 제가 이제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 상대방의 단체가 금천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이 단체는 2019년 9월 25일 날 설립이 됐고요. 12개 단체 및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등록 일자는 2019년 10월 15일이고요. 2019년 10월 17일 날 같은 날짜에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과 같이 제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전에랑 좀 비슷합니다.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 2016년 12월 19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 성립 일자는 2017년 1월 20일입니다. 그 당초에 그려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저희가 금천구청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2016년 11월 12일 날 수립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 단체가 설립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 주장한 대로 이 단체가 급조된 단체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도 이 위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그 조례나 법률을 뒤져봐도요, 급조된 단체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그 단체들 몇몇이 보면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또 하나 이제 아까 마을인의 창립일도 똑같다라고 했지만 또 하나 이제 질문입니다. 마을인은 마을인 교육은 그 공모에 응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을까요? 각종 절차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더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행정의 도움과 부당한 개입과의 차이는 과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될지 저도 좀 의문이고요. 이거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일식 주민자치 추진단장님 선임 과정에 대해서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조직표를 만들어 다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형식적인 이제 선출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마을인 출신이나 외부 활동가들에 의해서도 이제 복수로 확인된 건데요. 그때 행정의 입장은 아마 이거 사실 자의적인 좀 추정에 불과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최석희 씨는 센터장이 안 된다. 그래서 안지성 씨를 센터장으로 한다. 그게 이제 동네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추진단장은 구청의 추천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금천에 거주지를 두지 않았던 김일성 단장님이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도 구청의 입김이 정말 없었을까요? 마을인 사업을 받을 때도? 자, 만일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의 행정이 지금보다 더 오히려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주민대책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의 그 처지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꾸 팔아먹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급조된 단체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급조된 단체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단체들 몇몇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마을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실현하겠다 공모에 응한 것이 과연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오히려 마을 민주주의 하겠다라고 하는 주체들이 더 쌍수들고 환영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는 오히려 더 그 명분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구정의 정책 담당 연구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정말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너무 이게 사실관계 바탕에 여쭤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군소 시민사회 네트워크인데 그 단체 조직 형태는 어떤 조직입니까? 보이보로 지금 등록이라고 해야 되는데 등록된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 허가된 단체입니까? 아니면은 비영리민간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 9월 25일 날 등록이 돼 있고요. 설립 일자가 돼 있고요. 단체 등록 일자는 2019년 10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어떤 등록이라는 거예요? 이민단체로 등록. 이민단체 보이보로 예, 보이보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보로 등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민단체인 거죠? 그렇죠. 법인 뭐 단체? 네. 근데 고유보로증은 그 법률 용어로 고유보로증 교부예요. 교부된 단체이지 등록이라는 표현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국가에서 허가비싼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내에서 등록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고유보로증입니다. 2017년 당시와 이번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인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단체를 증빙하는 서류를 단체 등록증에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꾸셨습니다. 고유보로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이게 단체도 위상이 있습니다. 단체라고 해서 모든 단체가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기자회견이 네. 기자회견이 아니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왜 어차피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님, 토론 저기 간집사.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같다고 잠시만요.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적 요건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는 이 판단은 네. 일반 행정직이 하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좀 만약에 확인 필요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쭉 하신 다음에 나중에 네, 하세요. 자, 두 번째가 공명단체와 관변단체라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하시지. 표현은 적은 것이니까. 사실은 좀 그래요. 금천의 기사를 보면
행정조직에서 민간단체 설립을 주도해서 의혹 반변단체를 만들어 민간 입당 심사에 응모하겠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게 과연 충격적인 일인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진짜로 주도해서 의혹 반변단체를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도 되는 건지 심사 전날 이걸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네, 그 관변단체에 대해서 관변단체는 자, 관변단체 사전 착정이라고 보면은요,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 육성되는 단체. 자, 이 기준으로 따지면 마을인가 뭐 다른 그 공모사업 하면서 그 보조금 받는 어떤 단체도 다 이제 관변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보조금하고 지원금의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어용단체 사전착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어용단체는 정부가 주도해서 조직한 단체로 시민이 조직한 단체지만 정부에 영합하여 행동하는 단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좀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용에 대한 사전착 정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주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죠. 정부에 아첨하는 언론을 어용언론, 그런 학자를 어용학자, 비슷한 말로는 관변이라고 하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에 아첨만 하는 노조를 가리켜서 어용노조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어용이라고 하는 건 평소의 소신에 따라 이제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친정부적이고 진보적일지언정 사전착정입니다. 어용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 줏대없는 짓에 어용이 된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참여단체 면면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의 연합을 구성한 겁니다. 각자 알아서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들이 사입이나 기만 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줏대없는 단체라는 것은 너무했죠. 사실은 금천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용 관변단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한두 개 단체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와서 관변일을 하니까 들어온다라고 해서 들어올 만한 단체가 있나요, 여기? 한두 개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단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단체들의 명예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금천인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마을인 교육은 100%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오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천에 이제 마을민주주의가 죽었고 또 공정성이 위협을 받고 형법까지 위반할 정도로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요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김선장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그 공무원이 누군지 지금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니, 공무원 목숨줄이 달려있어서 지금은 말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었는데도 그 말해줄 수 없다면 사실 좀 그래요. 그런 경쟁단체에서 똑같이 그런 논리로 수긍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불공정했다고 구청장이 마을민주주의를 죽였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모를 다시 해야 되나요? 저는 적어도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그 주장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야지 서로 100% 사실이라고 합시다. 공무원이 그렇게 친하게 친절하게 또 말하고 다녔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그랬나요? 자, 우리는 사실 수사적인 언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100%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100% 떨어진다고 했어. 나 이렇게 어디 가서 이건 이 시험 무효야. 공정성 의심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서로 그랬다고 칩시다. 자, 어쨌든 그 틀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슨 100%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공무원이 진짜로 그 신내림 받은 공무원도 아니고 행여 내부에 이제 그런 기류가 있어서 미리 또 언지를 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아세요? 그런 것들 유치를 하게 되면 심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 구청도 잘못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 받아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후수를 할게요. 자, 몇몇 공무원들의 그런 그 철없는 말들을 듣고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구청에서 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현 구청장이 각성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말살했다고 주장해야 그건 과연 옳을까요? 실제로 그 많은 공무원들에게 영혼도 없고 책임질 일을 하지도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너무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기계처럼 응해도 할 말이 없겠죠, 우리는. 자, 이런 속에서 협치와 마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의미 있게 진행될지 협치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할 땐 저는 적어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을인교육에 이성호 국장님께, 공천인의 이성호 국장님께 하나 묻고 싶어요. 서로 구청장 몫의 심사위원들에게 그동안 등한시했던 청년 정책을 마을공동체 2기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니 그 정책을 제대로 반영되게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향입니까? 제가 전원에 대해서는 공부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언론이라고 하면 사실관계와 법적관계 등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반론도 들어보고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요? 자, 사실관계 사실 매사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 일을 벌렸다라고 한 치군 공무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얘기해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금천구청 언론팀에서 전화 왔어요. 해명하고 싶다고. 맞아요. 그래서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서 해명을 받았어요. 해명의 내용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자. 저는 공식적인 경로잖아요. 언론팀에 전화해서 마을자치과에서 해명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썼어요. 결국은 모르는 일이다. 저 확인했잖아요. 그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묻는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어요. 사실관계는 잘 아니, 못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예,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적어도 그 형법까지 운운할 정도면 적어도 사실관계나 법적관계 등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그러고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변호사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라고 확인했고요. 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전부 추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네, 그죠. 그 추정이고 지금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거 얘기에 대해서 저는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반항하는 한 것도 아니고 옆에 내밀고 얘기했고 구청에다 공문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언론팀에서 전화와서 우리는 그런 모른이다 얘기를 들었고 그럼 전 뭐 어떻게 어떤 발언을 발언 진행을 안 해요. 저는 들은 이야기를 제가 발표했고요. 그날 10월 4일에 들어서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게 기사가 된 거고. 일단 뭐 다 듣고 나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아까 뭐냐면 여기 증거도 있어요. 사실. 네네네. 다 있어요. 증거를 걱정하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묻는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건 이따가 마저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탁 단체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재계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일단 대책이 이 회의소에서 이야기 나오고. 아니요. 이거 제 공모를 하기 전에 앞에 좀 내가 제 마을 이야기요? 네네 마을 이야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을의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때 얘기를 드렸고요. 재공모가 결정이 됐으니까 공모를 하시라. 이건 사실입니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저한테 재공모를 안 할 것 같다. 법인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이제 거기는 어디 법인? 마을인교육법인에 법인에서 회의를 해서 봤는데 뭐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는 결정을 못했대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 얘기가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재계약이라는 게 계속 요구했던 게 이게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조례를 보니까 금천구 사무의 민간이태에 관한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원칙이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마을 공동체 일기 2년의 평가의 과정이 있어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수렴에 뭐 지역 언론도 뭐 다뤘듯이 현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마을 사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 마을 사업이 폐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원칙대로 이제 저희는 공모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은 8월 29일 날 민간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마을 공동체 위원회에 보고를 하였고요. 구의회에도 보고를 한 사안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법적으로 이제 정당하게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계약이 당연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명시적으로 그 금천이 기사나 선언문이나 이런 데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민대책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제 그 주장의 요지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금천구 의회 회의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정당화하는 걸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 위탁단체가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는데 현 위탁단체의 마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데 왜 재공모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2019년 9월 18일 218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중 일부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했던 관행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공무원은 부당하다라는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의원이 마을인이 그간에 마을인 교육이 그간 문제가 있었냐라는 질의에 공무원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뭐 답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로 저는 이제 100% 양보를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성재 국장님이나 누구도 이제 여기에 나와요. 제가 그 회의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 없다고 하지요. 면제를 놓고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삼는 부분들은 저는 이것들은 좀 너무나 허술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재 국장도 제가 굉장히 마을인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공개하려고 그럴 때 강곡하게 참아달라고 요청했던 분이 또 그 이성재 국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발표하게 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게도 참아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성재 국장의 성정에 비추어서 사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향후도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이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자체내 이것도 하나의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여지껏 계속 재계약해왔는데 왜 이번에 공모를 하느냐라고 그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자,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측근 공무원이 위탁 공모에 응모한 단체 구성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8월 29일날 재공모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사단법인 마을 교육에서는 저한테 2번, 3번 만났는데 그때 공모를 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다시 공모를 결정한 거는 거의
지금 접수한 10월 14일인가 14일부터인가 접수를 하게 됐는데 잠깐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제안서 접수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였습니다. 공개모집 공고는 9월 23일부터 14일까지였는데요. 공개모집 공고가 나고도 한참 뒤에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정부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그 협치 조정 간의 의무가 뭡니까? 감 간의 협치, 그다음 민 간의 협치, 민빈의 협치 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다니면서 우리 마을 공동체 공모가 떴으니까 한번 응모해 보는 게 어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몇 단체가 응하게 되었고요. 그 몇몇 단체들이 또 네트워크 구성해서 이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뭐 단체 구성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입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이제 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희 협치조정관에서 임무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뭐 다른 예라고 이제 들을 수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들 공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응모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구청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제 취합하다 보니까요. 주변의 단체들이나 사람들한테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을 민주주의가 확장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 며칠 조준관님께서 네네. 안 하고 들었었던 분들이 단체 장들이니까 주민입니까? 단체 장들이죠 보통. 단체 장들도 있고요. 단체 소속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주민들도 있죠 당연히. 네, 그럼 됐습니다. 네네. 여기서 그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굳이 좀 필요하다면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구청장의 권력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재계약이 공모 방식의 선택은 사실 그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한과 재량권까지 그 이름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심사에 오히려 영향을 끼친 집단이 누군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논점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곧 선출직 공직자들의 중립 의무는 누가 정하고 정당한 권한의 범위까지는 어디까지인가가 좀 중요한 그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립 의무는 그 의무와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겠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 의무는 법률에서 정한 제약이 아니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공공건물과 지하철을 공약했다고 합시다. 공공건물을 짓거나 그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국가의 그 중앙투자 심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선에서는 어떠한 대통령을 동원해서라도 심의에 통과되게 할 겁니다. 그런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나요? 적절한 예가 아니면 다른 예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특위나 방통위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 몫으로 그리고 여당, 야당 몫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여야가 법률적으로 합의한 단체나 학계 전문가로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실현시킬 행정부의 그 대리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죠. 만일 여기서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양심대로 하라고 아무나 위촉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것이 또한 정무직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청장은 마을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공시키겠다고 그리고 혁신시키겠다고 새로운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일기도 수고했겠지만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마을 민주주의를 공약을 했죠. 자, 만일 일기로 충분했다라고 하면 굳이 공약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무직들은 당연히 단체를 찾아보고 대상들도 골라서 정중하게 참여를 요청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정무직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면 그것 또한 이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한참 주민자치위원들을 뽑고 있는데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때론 적극적으로도 가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한 그 대책위원회 계시죠? 그 전 주민자치 지원관의 김현미 씨도 저한테 몇 번이고 주민자치에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설득했습니다. 자, 그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관이 중립성 위반일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약간 좀 틀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엄격하죠. 그 이번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과정은 굉장히 엄격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부총장님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한 바로는 자기가 추천한 혹시 심사위원도 자기가 아니라 관계기관에게 부서에 직접 추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심사위원 요건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도자료를 하나 해갖고 싶으셨어요. 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공모와 관련돼서 이제 준용되는 건데요. 서울시 금천구 상의 위탁 민간 위탁 관련한 조례 제7조 자격자 선정심의위원회 2항을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각 호 중에 사람들은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행정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민간 위탁 총괄 담당 과정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구의원 2명. 여기까지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비영리기관에서 이 그 법률만 문제 없으면 어떤 기관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대학기관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청장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둘 수 있죠. 최대 1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청장은 자기가 추천할 목도 부서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무엇보다 민선 7기의 마을민주주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나는 심사위원들에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행정직계에게도 저는 이제 명령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여야 대표들도 만나서 저는 설득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런 주장들이 정말로 명백하게 마을민주주의 문제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사실관계를 너무나 논리적으로 비약시키는 것은 아닌지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누구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협치 말씀하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심사에 오히려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사단법인 마을교육과 또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수차례 만나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요구를 현직 국회의원에게만 했을까요? 심사위원들에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심사위원 그 전날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저희 자문 변호사 의견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다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경쟁단체 젊은 활동가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화가 가고 또 문자까지 갑니다. 심사 전날 안지성 센터장은 또 그 대표에게까지 이제 문자가 갑니다. 굉장히 점잖게 문자가 가지만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당신에게 어떤 인생의 오류가 생기는지 이러한 말씀까지 이제 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날이 심사인데 프레젠테이션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마을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응해야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서 저 같으면 환영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 문자들이 응원의 문자였을까요? 협박의 문자였을까요? 게다가 심사 전날에는 구청의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자회견을 빌미로 집회를 합니다. 그 전전날에는 구청장실까지 사전에 협의 없이 또 들어옵니다. 잠깐 거기서 참 기분 나쁜데 그냥 기자회견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 사전에 협의 없이 간 거 없습니다. 협의 잡으려고 제가 간 거예요. 네, 함부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네네네. 저부터 지금 그 말이 5번째 나오고 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요. 그 문자가 선정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정 전날입니다. 전날입니까? 신이 있기 바로 전날입니다. 제대로 하고 하시오. 사실입니다. 예. 약간은 네, 하셔요. 약간은 좀 그 사실관계에서 제가 약간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데 부분이 제일 있을 중요한 텐데요. 건 난입한 거 아니라고 난입을 시킨 것이니까 함부로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봐요.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듣자하니 또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이번 연말에 있을 공식 행사인 폼 행사에서 그 작금의 이런 과정을 홍보하고 마을인 교육의 사업에 반영하자는 제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진짜 깜깜한 노릇이에요. 이게 자기들만의 행사도 아니고 행정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공적 행사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진짜로 마을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행동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얘기는 어떤 아, 잠깐만요. 아니 지금 보니까 카톡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카톡에서 본 이야기 같은데요. 다양히 나온 카톡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식 입장으로 인정하는 거는요. 말도 안 돼. 자, 이거 공식 제가 말씀드린 공식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카톡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예, 공적인 그런데-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카톡에서 제가 한마디 누군가 쓴 기억은 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센터장이 담당 업체에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요. 근데 지금 130여 명이 들어있는 카톡 내에서 지금 마을의 구성에도 아니든지 제가 그 과거에 부분에서 불만있는 사람에서 몇 마디 썼던 내용 있죠? 시청에 지나가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 무서워서 그냥 말 모르겠어요. 몇 말하면 공식장을 나와보면은 이 부분 내에서는요 좀 무책임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요 해당 다른 업체에게 지금 전에 영향 미친 행위 관련해서 정확하게 구체의 문제 제기할 의도는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다 한 말을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예, 별 죄송한데요. 일반화시키는 거 제가 이제 그 연말 있을 그 행사에서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한 전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제가 전제로 표현을 했냐면 듣자 하는 이러한 말도 들려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듣자 하니 100%안 된다고 합니다. 저기 이야기 한 거예요. 윤 대표님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론을 했어야지 패널들을 세우고 양쪽의 입장을 듣고 우리도 예, 예, 의견이 예. 해야지 기자회견이잖아요. 예. 기자회견이 너무 길잖아요. 에헤이. 자, 이제 이 부분들도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한 시간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을로 만들고 또 길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들 사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또 하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무엇이 행정이 주민들을 길들이고 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지금 주민대체가 하는 행위들이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사실 일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을입니다. 마을민주주의를 보자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공약을 했고 주민들에 의해서 그 정책을 수임받은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과 비전에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서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정책을 수탁단체에게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는 마을민주주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위상을 허물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실제화하고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고 또 혁신해 나가려 하는 게 민선 7기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의문이 생겨요. 민선 7기가 마을민주주의 공약이 마을 공동체 수탁단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림 교육이 민선 7기 마을 공동체 수탁단체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선 7기 마을민주주의 정책과 비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왜 응모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전도 맞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응모한 것이 혹시 약간의 비약에 놀리겠지만 마을림 교육이나 주민대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발적 의리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표현을 하면 마을림 교육은 의리 맞습니다. 민관 협치에서 민과 관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면 민이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이지 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천구에서 위탁사무를 준 중간 지원 조직인 수탁단체가 아닙니다. 공모 신청서에 있는 수탁 조건과 서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가 수탁 조건이 첫 번째가 저겁니다. 금천구에서 필요로 하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변호사 의견으로 이게 금천구청장입니다. 금천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이게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 제12조 3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규정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 설마 수탁 조건도 모르고 응모한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계약 조건으로 보면 반드시 의리죠. 이것도 모르고 응모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들들입니까? 자, 저는 여기서 의문이에요. 누가 주민을 을로 만들었는지, 누가 감히 길들이려고 했는지. 마을인 교육이 전체 주민입니까? 왜 거기다 주민들까지 끼워넣는지. 정치인들에게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제나 갑입니다. 특히 유성훈 구청장 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말이라면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자발적인 의리 되겠다라고 신청해놓고 주민들까지 을로 만들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유로 주민들을 호도합니까? 정말로 제가 보기엔 주민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장본인이 마을인을 위시한 주민대책을 구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잠깐 더 하면은요. 빨리 짧게 좀 해주세요. 토론 좀 합시다 좀. 혹시나 말하던데. 유성훈 구청장도 권위주의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민주주의를 자기 신념으로 믿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쉽게 입맛을 맞는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진짜 누가 느끼더라도 무언가 이것을 통해 산목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단체장으로 쉽게 오도될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정적인 자극적인 표현이 과연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좀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비서실장이 폭언했다는 주장, 기타 주장에 대해서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아까 한경수 선생님도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보통 일반 주민들은 구청장님 면담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고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날짜 잡히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날 저도 주민자치 회 워크숍에 갔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구청장도 같이 가셨고요. 아무도 없는 저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밀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요 문제들이 지금은 뭐 지금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은데요. 구청 입장에서는 CCTV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CCTV 공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하고요. 대책에서도 뭐 피해가 있으시다면 상황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지자체 단체장 중에 바로 이제 면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면담하는 데는 사실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희정 지사만 한번 우연히 야 안희정 나와 했을 때 우연히 그 앞에 있어서 아마 면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물론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그 공무원들이 좀 사려가 깊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그렇다 하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단체의 그 위상에 걸맞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행위의 그 예의들을 서로 지켜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비서실장이 폭언을 했네, 뭐를 했네 라고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올 때 사실 비서실장은 구청장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비서실장도 굉장히 작아져요. 그렇게쯤 적어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거죠? 자, 1시간 정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마을인의 문제, 마을인 교육의 문제, 작년 여기는 없어요. 국민회견을 하면서 과정에서 모였던 부분들 지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정 중에 있어서요. 아니 잠깐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자료 좀 아이고 1시간 동안 교육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2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응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끊고 마을인의 기각은 지금 한 거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죠 같이. 그렇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 해야지. 지금 내용 마을인 같은 경우는 잠깐만. 저 금천구 일반 주민인데요. 잠깐만. 금천구 일반 주민이야. 예, 금천구 일반 주민입니다. 맞습니다. 예. 마을은 아니고. 맞는데 저기 잠깐만요. 어찌됐건 관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저도 알고 그날 여기 주민대책위에 얘기를 저도 급하게 듣고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일단 딴 게 아니라 이쪽에서 관 측에서 소위 말해서 공개 토론을 주민대책이랑 가짜 한 걸 2번 제기했는데 지금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쪽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이고요.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질문과 답변은 기자들한테만 주어지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주어지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리고 만일에 진짜 심각하게 이거를 오랫동안 하고 싶으면은 진짜 이거 공개 토론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급박하게 와서 이제 듣고 들었는데, 물론 서로 양측은 하실 얘기 많을 텐데, 그건 공개적으로 정말 공개 토론회를 패널도 갖추고 하셔갖고, 저도 약간 들으면서 양측 간에 어떤 의문들이 조금씩 많이 드는데, 더 들어보고, 주민들도 질문할 거 질문하고, 좀 속 시원해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건 좀 정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들만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도 오라고 했어요. 물론 오라고는 했죠. 오라고의 그 범위가 참관이냐,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것까지가 했어요. 토론회 그냥 토론회 이걸 토론회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이라고 했어요? 이거 토론회예요? 아니 기자회견인데. 일단은요, 기자들 그 질문부터 먼저 받아주세요. 예, 일단 받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왜 제가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와서 밝힌다고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민회견 2018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다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마을인에 대한 이야기. 그럼 기자님 먼저 우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인의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비위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그 질문 답변 거치고 나서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낫지 않을까? 네? 그것도 그냥 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을 또 받고 그걸 다시 또 하고 거기 또 질문 또 받고 하면 오늘 정말 바로 섹시를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 따로 자리를 마련하던가. 오늘 준비하고 가세요. 준비한 거 하세요. 예. 어차피 시간 되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할게요. PC방이랑 같이 보세요. 자, 그 국민 해결은 해관부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마을인에서 마을인 교육에서 공모사업 행위에서 한 리빙넥 사업으로 그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말부터 이제 사업비를 지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무실 구성도 그때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사업비를 집행해야 됐으니까 2달 10일 정도가 이제 실제로 사업비가 지출이 된 그 기간입니다. 저는 그 사실 이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달 동안. 그래서 불용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희망제약소에서도 불필요한 사업비는 사용하지 말고 불용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말미에는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요. 말미에 이제 다 소진됐다라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오늘 기자회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자, 제가 그 마을인 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그 맥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 근거 없이 그 정책담당연구원이 왜 여기에 그 참여했느냐? 그래서 저는 마을인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지금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에게도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국민해결 2018 과정에서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 얼마나 부도덕했었는지, 그리고 도저히 이 단체가 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유설금 자신 이성 기자인데요.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죠. 네,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따로 마련하시고 예, 예. 오늘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그 기자님들에게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하고요.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할 수 있나요? 네. 먼저부터 주세요. 그 금천을 지으신 분 신철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건 하시고 또 안 하시도 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관에서 개입했던 이런 사건에서 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번 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마을 공동체 센터장이 후보자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시기와 그 문자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주대위가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데 그 전화에 있어서 이번 선정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주고요. CCTV 확인 결과 그 보면 아까 폭언과 폭행의 부분이 나와요. 기술자. 그래서 CCTV를 봤다면 폭언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폭행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렇게 먼저 궁금합니다. 네, 지금 6가지 질문 네.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너무 그 사실과 다른 억측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과 억측들이 이 심사에 많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자회견 안 하고서는 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고요. 뭐 제가 또 뭐 논란의 중심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에서 좀 뭐 이렇게 개입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저희가 뭐 경쟁단체가 뭐 주대에서 지금 주장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따로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거죠. 지금 또 한 번 더 다 알려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는 지금 개입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했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정확하게는 사실 그 진짜 정책 연구를 담당하니까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과정에서는 그 공직자들이 더군다나 정부직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들, 이러한 그 범위들, 저는 범위들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개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죠. 그 과정 안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과 이런 것에서 정한 한정되어 있는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고 업무 수행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단체들을 만났고 여기에 응모할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것을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할 역할이었다라고 좀 판단하신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해라. 참여 권고와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협치조정관으로서 그 민간 단체나 그런 관계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고요. 또 마을인에서 10월 중순까지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 민선 실기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관내 여러 봉사단체라든지 민간단체한테 그런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주민자치회회 같은 경우는 가입하면 됩니다. 경쟁도 별로 없고 이거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경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죠? 네네. 그래서 경쟁이고 네네. 그리고 마을이 교육이 아니어도 네, 누구든지 가입할 수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님. 거기에서 네네. 협치조정관이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 단체를 만나면서 이 가입을 하고 가입해서 네가 이걸 응모해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 네. 답변해드리고요. 제가 마을인한테도 3번이나 센터장님이나 여기 뭐 위원님들 만나서 공모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러면 불공정한 거네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인에 대해서 이번 공모에 참여하라고 부탁한 거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좀 다른 과정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인 공고 과정이 원래는 9월 9일 날 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전공의 청구를 통해서 8월 22일 날 부총장이 사인했어요. 그죠? 그 사인한 내용에 따르면 9월 9일 공고입니다. 이게 미뤄지죠? 미뤄진 결정은 언제 했죠? 미뤄진 결정 언제 했어요?
모르시나요? 그거를 9월 6일인가요? 5일인가요? 6일 날 결정했습니다. 날짜만 미뤘습니다. 근데 아까 신청 자격이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 공부와 제출 서류가 2017년에는 단체 등록증, 아니다, 그냥 등록증이라고 되었습니다. 통상 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 단체 등록증입니다. 이거는 1년 이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단 기자님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거는 왜 그래? 그러면 이거를 안 하면 아니 제가 질문한 거 답변하고 나면 예. 네. 저희 손자의 선정 과정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따로 제가 하는 선에서는 따로 일하고 선정 과정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들, 행정부서에서 당연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총장님은 아까 변호사든 교수든 누구든 서울시든 부서에서 이 관계기관에게 이름을 한 겁니다. 제가 알고는 선에서 그래요. 근데 어떤 걸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심사를 볼때 후진들만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술로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서류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무조건 그러면 이번 선정은 술로만 보는 거예요? 술로만? 그 심사위원 선정 과정은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받아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동센터장이 신부에게 문자를 보낸 시기와 네. 네, 제가 알기로는요. 심사 전날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핸드폰으로 보냈습니까? 본인 핸드폰으로 보낸 건가요? 네, 본인은 보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보셨나요? 직접 보셨나요? 노래로 봤습니다. 내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략 차후에 공개를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도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겠죠. 네. 맞은 그게 거기에 내용인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됐을 거예요. 네, 누구 조직이 센지 차후에 알게 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력의 오점이 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근데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그분 후보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 그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예, 그 후보자가 추정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왔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구청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말도 있었죠. 굴투정관에게 왜 이런 것들을 막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영단체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계속 전화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 금방 나왔잖아. 100% 안 된다고 공무원이. 휴. 예,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정치인들에게 전화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그거는 그냥 추측성으로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무관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대위에서 정치인들에게 전화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도 추측입니까? 전화했었거나 간접적으로 간접적. 예. 정말 들은 건 없네요. 정치인한테 주대위가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던가 이런 건 없네요. CCTV 관련 예. 그거는 요청하시면 차후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폭언을 했다고? 저도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제 얘기 들은 거는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서운하다 이런 그건 내용. 폭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확히 저도 들은 내용이 아니라서요. 여기 당사자분들 계시니까 이제 물론 그거 주장이 틀리니까 그거는 CCTV 보면서 확인하는 폭행은 어떻게 폭행은 그것도 CCTV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현 씨, 김찬 씨는 이상훈 기자인데요. 이게 민간위탁 공모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과연 공모인가
경쟁 입찰이 맞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아까 그 혁재주무관님께서 단체나 개인, 주민들을 만나서 건의를 하셨다 이게 그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금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혁재주무관님께서 미리 그 후보가 되는 업체들을 미리 만나서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참기고 다 하십니다. 아니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예. 뭐 이렇게 논란이 이제 많았잖아요. 마을인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한테 2번인가 3번 만나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공모하지 않겠다. 그런 가정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공부 위탁 과정은 저도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으셨고 일단 뭐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라면 처음일 수도 있죠. 근데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 저희가 일단 창의적 출원입니다. 물론 뭐 하는데 첫 번째 아까 공고 기간이 미뤄집니다. 그죠? 이제 8월 9월 6일 날 기간이 10월 언제입니까? 10월로 늘어나요, 공고 기간이. 근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의심했던 게 단체를 만드는데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라는 해석이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9월 25일에 단체가 설립이 되고 10월 20 며칠날 이게 단체가 등록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단체도 사실 임의단체이고 근데 아까 신청 자격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신청 서류가 변경이 된 기존 공무사항에서 기존 공무원 단체 등록증이었고 이것이 임의단체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성인 이상 20세 이상 성인에서 갑자기 이거를 13세로 떨어뜨린 거랑 비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단체 등록증이라고 통상 정부의 민간단체 위탁 비영리단체 법률에 의하면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니라 단체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그 요구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뭐 정치적 이런 거에 개입되지 않아야 되고 뭐 회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아까 확인해 주신 건 임의단체라는 거고요. 임의단체는 세무사에 등록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대표자와 대표자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 정관 하여튼 뭐 이런 거만 있으면 쉽게 그냥 발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분들이 그렇게 활동합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했듯이 10억에 달하는 이거를 사실 동학이나 동호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비영리 단체, 임의단체에게 이를 푸는 과정은 대체 누가 결정한 거고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리고 그것이 구청장 결재 없이 그렇게 이 수준을 팍 다운시키는 것이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결정했는지 누구에 대한 좀 비용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게 좀 가장 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로는 아까 일단 이거 먼저 얘기 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에다 물어봐서요.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사실 정보 어느 선까지 결제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임의단체 등록은 바로 하루 이틀이면 되죠. 아시다시피 그걸 가지고 뭐 임의단체를 그때 만들었네 뭐하네 뭐 이럴 필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조건 자체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들은 사실관계로 확인해서 행정에서 답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자꾸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금천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를 보면 꿈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변의 스마트 협동조합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한 데도 있고 사단법인 뭐 한국녹색도시협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임의단체나 급조했다라고만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들도 나름 심사위원들도 나름 다 이제 판단의 근거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을 정말 조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성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내드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협치전 간의 석연치 않은 행보, 그거는 이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로는 공모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연기,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석연치 않은 자기 주권의 저하,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나는 업무다, 하나는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는 그것도 확인해보겠다. 그래서 사실 그럼 오늘 제가 답변을 이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이게 이겁니다. 그 협치지원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을인 교육에다가 공모해 주십시오 말한 것도 안 되는 거네요.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 요 사이에 잠깐만 질문하면은 나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네트워크한테 하기 이전에 마을인 교육에다가 3번이나 건의를 했단 말입니까? 했습니다. 전에 예. 재계약 방식이면 그러니까 공모사업 근데 안 받았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 아니 제가 건의하더라도요. 예. 그 단체에서 안 들어오면 저도 아니 쓸 수 없는 그런데 거예요. 중요한 건 협치조정관님 예. 제가 인간이지만요 그랬었을 때는 아직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기간 전에 결정권은 본인들이 있는 거 안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간 안에 뺐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성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한 이제 주장의 요지들은 사실 몰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딱 금천이 기사하고 선언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카톡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간접적으로 들리는 걸 가지고 그 주장하는 논리들, 뭐들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확인해서 이 기자회견이 되게 웃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기자회견 하시려면 그 협치조정관님은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근데 협치조정관과 동색해야 되는 사람은 마을 자치 과장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서실장이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총장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업무라고 보신 분이 이거는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은 권력을 넘어선 거예요. 솔직히 제가 판단. 저 주민으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게요. 기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긍정 플러스 예, 잠시만요. 먼저 좀 답을 할게요. 이게 업무다 아니다, 이게 본연의 업무다 아니다라고 이게 넘어섰다 안 넘었다 이거 누가 판단하죠? 법에 나와 있나요? 그것들이 아니라 가령 이런 보통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에 어떠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담당 업무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업무를 했던 사람들 야 네가 나와서 어떻게 좀 해결해, 네가 나와서 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행정직 공무원, 그냥 공무원인데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뭘 행사하거나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내가 속해 있는 구청이 엄하게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 구청 공무원에서 당연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업무에 위반되나요?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만나시면서 제안하신 게 거기에 사실 그 사실 하지만 그 거기서 나온 그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딴 경로가 아니라 그분이 저 협치조정관님께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고 대표는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저는 이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나는 잠깐만 더듬지 않고 지금 열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요. 저도 이제 어차피 진검다리 마을방송국 부대표니까. 그 시간으로. 예.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님이 나는 좀
아주 실망스러운 게 솔직한 말로 국민의 일을 가지고서 협치해서 비밀 보장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시는 정무관님이셔요. 그런데 믿고 맡기고 같이 했던 분들의 그것의 단점을 가지고서 이 전체적인 건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갖고 모든 것이 공식화. 여기서 지금 제가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화. 그럼 이 공식화라고 하는 것이 저기 우리 정무주무관님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으로서의 우리의 대장은 금천구청장님이시거든요. 그럼 지금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의 아빠를 지금 내 남편을 지금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지금 서론 틀리고 지금 본론 틀리고 결론이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정확한 답도 안 갖고 가지고 오시고 당신들의 추측에 의해서 우리 핸드폰 가지고서 그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체적으로 우리들하고 면담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진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적다가 보니까 개입해서 나는 마을인 교육도 아니고 예? 개뿔나는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그냥 탁경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마을의 입장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비참한 것은 왜 남의 일 가지고서 비밀 보장 지금 당신은 업무를 지금 과잉하는 거예요. 왜? 주민으로서 나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었어. 근데 그 비밀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맡겨서 같이 일할 인원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니까 저는 제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 좀 주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그 폭로를 왜 하게 되는지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식 입장 주세요. 비밀 보장을 그것이 그 법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왜 정말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금액 하나라도 알려주지 않고 그것도 더더욱이 남의 이름들을 더 금덕금 내면서 이사님 하면서 그게 지금 공무원의 자신입니까? 자, 그 첫 번째 그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민의결 당시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간 지가 이제 5월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공무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도 그 주민대책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체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순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주민으로서 지금 분명히 내가 말버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왜? 지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비밀 유지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진짜요. 여기다 다 지금 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지금 사실구청장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건 공식적인 일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본인의 사고가 있으니까 구청장님 우리들 리더인 구청장님을 일개 공무원이 감히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명했던 것은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예. 여쭤볼게요. 저 금전 플러스 팀장님이라고요. 네.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만드는 거는 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청장님이 이 자리를 기자회견을 요거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사실은 저는 되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잘 모른다. 거의 추측성으로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 청장님이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그런 거 지금 저희가 너무 시간 낭비를 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거 사과를 지금 하셔라고 당신들 입장인지 구청장 입장인지 정확하게 그것만 듣고 나는 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준비하면서 원래 기자회견이 바뀐 부분이 있고 저희가 원래 취지는 기존에 지금 대책위원회
대통령께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밝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시간이 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여러 기자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행정이 뒷받침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줄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빨리 보충해서 이렇게 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준비를 성적대를 하셔서 나오셨어야 준비를 해서 나오셨어야 네,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말 아니, 저도 의견 좀 한마디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요. 그 아까 담당자 말씀하신 나오고 것 중에 성적도 안 나오셨으면 그리고 저희는 내일 기사가 절차 성적대를 중에 욕먹는 단체 등록과 네. 관련된 있잖아요. 사과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없지만 아무 상관이 되게 좀 없어요. 잘했어요. 구경리 단체는 예. 등록에 제한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단지 그냥 세무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뭐 활동이라. 그런데 마을 활동가 공동체 법에는요 1년 이상 지금 여기 있어 저도 한 1년 이상 마을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문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잠깐만 그러니까 신청 대출 서류가 그 전에는 등록증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등록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아, 그러니까 거예요. 등록증이라 하면 예. 기업인 인간단체 등록증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 저 거고요. 그거 연구하면요. 아니 제 의견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 지금 여쭤봤는데요. 정무직 공무원이었는데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건지 누굴 말씀? 아까 정무직에 아니 정관이 구청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과해야지. 아까 전에 총장도 공동 자체가 지금 아까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행위는 이상이 없다 말씀하셨다. 그 정무직 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까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체적인 네? 네, 육체적인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출되거나 국회 동의를 받은 자라고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이고요. 네, 잠깐요. 네, 계약직 공무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하는데요. 여러분들 금정부 행정하는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별다른 사람 아닌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어느 공무원이 100%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율로는 나는 마을 위탁기관으로서 다양한 형태 세 가지 지점 중에서 마을 민주주의에서 금천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예? 그리고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국정정책연구 담당관으로 판단했다. 국민 해결 과정에서 확인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발언하면서 이성대 국장하는 것도 이 사람이 공무원이랑 말했다. 구국에서 구 위에서 말한 것도 멍청한 놈이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체계 자체는 부정하고 있어요. 별천지 사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침에 마을인에서 회의록 있죠. 구 위에 회의록 있죠. 회의록이 말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국장은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마음과 다른 말을 했다. 아 이거 어느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뽑아 구 위에서 수천만 원 공무원이 20-30년 30년 넘은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이 그 행정에 대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부 계약직인지 공무원인지도 잠깐만요. 정무직을 모르는 공무원이 구청장에 등에 업고 엄청나게 국장이나 30년 넘은 국장이나 당신은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이 말 자체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하겠을 때 위에서 결정했어 100%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침에 무슨 신내림 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행태는 지금 이율로 정책연구원이 5개월 된 공무원이 행정과 나를 분리시키고 행정의 영역이에요 정치는. 행정 영역이 있는 건데 자기는 별도의 왜 이제 이게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정확히 묻게 논쟁은 차후하시고 아니 기자회견 이건 끝났으니까 이건 들었으니까요. 분명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아니 듣다 보니까 누구신데요? 아니 금천구 주민 저 개인적으로요 공무원 직업 공무원 출신 해고된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네? 이 상황 봤을 때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 기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긍심 있잖아요. 완전히 30년 공무원 사람들 무조건 복지부터 무산이 있지만은 이제 각 들어와가지고 엎어치면서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정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문제 되면은 계약 하지 마시든지 이거 뭐야
딱 보죠. 14일 계약할 건지 말 건지잖아. 이건 행정의 법이죠. 절차 진행됐으면 해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아니 절차가 진행되는데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정치예요, 행정이에요,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을 때 정무직 아니고요. 네, 그 제가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직 다 그잖아요. 정무직 아닙니다. 이게 일단 뭐 그런 또 얘기가 있으셨으니까요. 그런 얘기 처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네, 아니 저는 기자님 지금 마케팅 교육이 이제 대공모 통과되고 나서 계약서 쓰는 게 아직 안 됐다고 제가 14일 들었거든요. 월그 끝났어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아직 아니 그때 있으면 안 해버리면 되지. 14일이면 알죠. 그것도 모르는데. 지금 뭐 계약서 지금 뭐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한 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작업하고 있다고요? 예, 그게 계약서 뭐 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거는 이제 마을인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랑 마을자치과 담당이랑 일단 뭐 서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솔직히 주민으로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구청장님 그 지금 공식상 그거에 대한 사과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사과 안 하고서 저도 글 올릴게요. 구청장님 우리 대장을 지금 명예훼손 시켰잖아요. 구청장님 공식으로 네, 오셨잖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좀 사과하는지 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이게 지금 대책위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우리 대책위 기자회견을 할 때 분명히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이라면 기자회견 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그 협치조정관님이 주민을 만나서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 한번 해보십시오를 권장한 게 아니고 이 단체에 가입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가입 권유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자회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네. 것이죠? 지금 단체에 주민들 앞에서 가입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네네. 대답 그런 적 네, 없다는 그런 적 것이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논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9일 날 공고가 났어야 되는데 2주가 미뤄진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2주가 미뤄졌고 단체 가입 권유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이후에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데 이 단체는 분명히 공고가 미뤄진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을 처음으로 제가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미뤄진 것이 이 단체를 만드는데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대책위에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네, 그 어떤 내용은 해명도 제가 없었고요. 알기로는 행정에서 네, 지금 그 해명이 없었고요. 마을자치과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을자치과입니다.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건 마을자치과고요.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님에 대한 의혹은 객관적으로 구청에서 관련된 감사과든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와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의혹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대책위가 그날 주장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심사 그냥 진행하지 말고 이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면담 들어가셨을 때 분명히 부서에다 이야기를 잘하면 내가 부서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면담에 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서회를 만나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라도 고려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관련 부서장님께서 충분히 알았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는 기자회견이 내일 10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아니면 미루겠다라고 하면은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장님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면담은 진행되지 않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건데 이 대책위에서 딱 한 번 밴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입장이냐, 이 두 분이 구청을 대표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냐, 공식적 입장이냐, 그리고 구청 공식적 입장이라면 관련되어 있는 이 업무를 추진한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감시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구청장님이 나서주시라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구청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 두 분은 월권을 한 것이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은 없으셨어요. 답변은 없으셨고 두 분이서 일방적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밴드의 이유로 씨가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것 자체가 구청장님의 의지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구청장님 같으십니다. 아주 결정을 다 하시고 그것에 답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영구직이 이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 질문 아니고 저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연구직은 이거 분명히 서울시에 질의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전문직으로 연구직을 고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연구직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인지 자꾸 그 말이 길어지는가 보세요. 그거는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여러분 저기 본인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서울시의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명받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과제 비용은 서울시에서 나오지만 제 인건비는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서울시 연구원에서도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구청장의 수명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들이 팩트이고요. 그냥 뭐 서울시에다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지금 회의가 구청장 지시하에 구청장이 뭐를 받아요? 지시 수명. 지시를 받아서 그게 명을 받아서 자, 우리가 좀 말을 하면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다는 이야기죠. 네, 구청장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진짜 왜 자벽으로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자고 하면 모든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수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수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위탁단체는 구청장의 수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공무이기 때문입니다. 어허이. 저기요. 아까 조례나 이런 것들 보시지 않으셨나요? 정관님. 아니 내가 이름도요. 제가 이름 따라니까 저는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뭘 할게요. 굉장히 착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도 법률과 조례에 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답인 거죠.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마을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누구에게 수명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수명을 받은 구청장이 내리는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조례나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 정말 여기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조례도 모르고 그런 자격요건을 모르고 자발적으로 의리되신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거꾸로 하시는데요. 민간인탁을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냥 공무원이 구청장 지시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자, 민간인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민간인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마찬가지로 조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하는 게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왜 민간한테 있다가죠? 잠깐만요. 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제5조 구청장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주민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예, 지원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당연히 구청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지원센터는 구청장의 수명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잠깐 지금 잠깐 그분 왜 논쟁할 때 아니야? 아니 잠깐 도저히 그 대답이 안 나와요. 저기 지금 본인의 이 기자회견이 정말 본인의 입장인지 구청장의 입장인지.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법대로니까 지도 감독 구청장은 주택 기간에 대해서 입닥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여기요. 위탁 사무 지도 감독을 서로 필요한 서류를 저기요. 요청할 수 있다. 잠깐만요. 준영이 아니라요. 잠깐을 계속 너무 오래 하잖아.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요. 예. 예, 주민 입장으로서 저도 좀 한마디만 합시다. 미안한데 저기 좀 질문을 할게. 주민 대책이 저기 카톡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누가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해요? 제가 했어. 아, 했어요? 그날 기자회견에서 사인하고 전화번호 한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톡방에?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 예, 알았어요. 일단 그건 알았고. 그러면은 그 주민대책위는 관측이라고 할게요. 관측에서 어찌됐건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왜 거부를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 분들은 지금 논란의 소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라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부장님한테 요구를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그런 자리를 기자회견인데 마치 공청회처럼 돼버리고 토론회처럼 돼버려. 잠깐만. 그러면은 역으로 주민대책위가 거꾸로 관측한테 그 실무자들 아까 말했던 마을자치과 누구 나와라 라고 역으로 조건을 내세워서 공개 토론회를 역제안을 했을 경우 저쪽에서 받으면 그렇게 공개 토론회 하면 될 건데 왜 안 해갖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지금 원래 잠깐만요. 물론 그렇게 왜 그러냐면 두 분 저 같은 경우에는 협치조정관님한테랑 우리 그때도 제가 이제 10일 며칠간 만나서 얘기를 했었을 때 협치조정관님께서요 제가 이제 바꿔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1일 날 만났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었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협치조정관님은 심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공고 나왔을 거예요. 보고 가셨던 분이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조정관님이 저 시민이 물어보면은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정말 본인의 입장인지 구청장님이 아까 지령을 내려서 것에 대한 정확한 것만 해주고 만약에 구청장님의 의견이 없이 본인들이 했다고 하면 지금 구청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수경을 했대잖아요. 기다려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은 주민대책위에서 나온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일단 측근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부당하게 권력 개입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측근 공무원은 해명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몰랐던 것을 이야기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거는 청장님한테 하시는 청장님이 그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죠. 이 기관 자체는 자, 그거는 사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협치조정관의 업무 영역이 여기까지인지 이 부분으로 그냥 요구하시면 돼요. 감사관 어디에다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왜 이야기하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정리하고요. 다음에 저는 중재안을 냅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을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공무원들, 행정직원들 모셔놓고 저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더해서 공개 토론회 하죠. 마을 사람들. 의견이랑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공개해서 하죠. 이거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이건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니고 청문회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 멘트는 좀 듣고 갑시다. 정리 멘트는 좀 듣고 갑시다. 네, 지금 그래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협치조정관 위원실이랑 부정연구원 이율러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2번이나 토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대책위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뭐 대책위 분들도 이렇게 저희 구청장 면담을 초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혹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도 다른 또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쪽 대책에서 기자는 부분을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이나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요. 오늘 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따로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대책에서 제안을 주시면 또 따로 일정을 잡아서 뭐 토론을 하든 면담을 하든 이렇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왜 대책위하고 마을교육이 이 마을 공동체 위탁권에서 대책위하고 회신과 연관성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대책위라고 이 마을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 단순하게 마을 공동체 위탁권에서가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전체적인 민간 위탁에 관해서 앞으로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과 이런 것을 바로잡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런 것들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사실 그랬던 건데 왜 자꾸 이 한 군데 마을 공동체 위탁권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셔서 하는 말씀들은 사실상 정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정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것이 다 정무적이지 않을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정무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또 그의 선은 또 뭐가 있겠는지. 네, 회장님 의견은 잘 받았고요. 다음 토론을 하든지 뭐 면담을 하든지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